안녕하십니까. 2022년 10월 10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스타항공이라고 있죠. 민주당 소속인 그 이상직 전 의원, 이제 뭐 의원직이 박탈됐으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입니다. 근데 그 이상직 전 의원하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,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.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. 근데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그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,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났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 이스타항공이라는 데가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무슨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다. 근데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수백억 원대 그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, 이걸로요 기소가 돼서 올 1월 달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11월 25일 날 2심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얘기하는 업무방해 혐의의 사전 구속영장은 별개입니다.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, 그거 하나로 지금 이제 1심에서 징역 6년, 그리고 2심 선고는 다음 달. 그러면 뭐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겠죠? 그게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있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,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죠. 여기에 보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, 면접 뭐 이런 그렇게 거쳐야 채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점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그런 지원자 100명 이상을 항공기 승무원으로 채용했다.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승무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보통 500명 정도 되는데, 그럼 한 20% 정도가 다 이런 청탁으로 채용이 됐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승무원이 됐다 이런 건데, 자 그러면 청탁자가 누구냐? 보통의 경우에는 그걸 알 수가 없는데,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인사기록 카드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거든요. 인사기록 카드에 보면 거기에 추천인 누구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청탁이냐 추천이냐, 내지는 그 두 가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위법하냐 아니냐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. 근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4일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 추천인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 지원자 명단,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. 수습 부기장. 그러니까 부기장, 기장 밑에가 바로 부기장 아닙니까? 대개 뭐 항법, 그리고 조종 보조 뭐 이런 걸 하게 돼 있는데, 이 부기장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공항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영어가 딸려서. 그런 사람도 여기에 부기장으로 합격을 했다, 추천을 받아서. 부정이죠, 부정. 채용비리입니다, 채용비리. 자,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천인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,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, 양기대 의원, 이런 이름들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죠. 근데 윤창현 의원은 이렇게만 공개를 했는데, 실제 그 적혀 있는 이름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죠, 유정복 인천시장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은 제외해놓고 윤창현 의원이 아마 민주당 소속이나 민주당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, 근데 이 사람들도, 이 중에서 이제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스타항공 인사기록 카드에 왜 추천인으로 올라가 있을까? 이런 부분은 이제 수사가 계속돼 봐야 되겠죠. 저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일면식이 없었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.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,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원래 이 이스타항공이 주목을 받는 거는요,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는 게 아니고요,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사람이죠. 이 사람이
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뭐 이스타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. 이런 항공사에서 이 타이에 있습니다. 태국.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뭐냐?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럼 이상직 전 의원한테 청탁을 한 것이냐? 요게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서, 또 이상직 의원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사실상 오너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 본사에 취직시켜주기는 뭐하니까 마침 또 태국으로 간다고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데 취직을 시켜준 것 아니냐.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원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. 충분히 그렇게 짐작이 될 수 있죠. 근데 그걸 더욱더 의심스럽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. 이상직 전 의원은요, 작년 8월에 이런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기자들한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. 아무런 연관이 없다. 무슨 얘기냐? 이스타항공하고 타이 이스타젯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스타라는 말이, 물론 뭐 이스타라는 말이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. 그런데 왜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꽤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. 현재 이스타항공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3대입니다. 3대. 근데 그중 한 대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타이 이스타젯에서 운항하던 항공기입니다.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타이 이스타젯에서 운항하던 항공기를 그 이후에 이스타항공이 어떤 식으로든 인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. 그러면 관계가 글쎄, 항공기를 하나는 중고로 팔고 한쪽은 그걸 산,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, 이게 바로 또 이런 겁니다. 2019년에 보면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중에 65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지주회사가 인수를 합니다. 금전거래가,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거죠.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죠. 왜 현금거래가 있었을까? 단순한 거래관계인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. 근데 전 이스타 임원의 그 증언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 대표가 타이 이스타젯을 자회사라고 부르기도 했다. 또 이런 증언도 나왔거든요. 이런 걸 보면 실제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은 뭐 본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인지 뭔지는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관련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 오히려 분명해 보인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, 자, 내일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뭐 부정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,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느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, 그 다음에 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는데, 자, 이상직 전 의원은 원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. 지역 인재를 30%쯤 추천으로 뽑는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. 근데 2014년 15년 말부터 19년 초 이때 보면 대략 승무원의 20% 정도를 지금 추천을 받아서 뽑은 걸로 돼 있단 말이죠. 근데 이상직 전 의원 얘기는 원래 지역 인재라고 해서 30%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검찰이 지금 확인 안 하고 영장을 청구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, 만약에 이게 그대로 맞다면 이건 오히려 미담이 되는 거죠.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. 이런 상황인데 글쎄 검찰이 들여다봤겠죠. 그런데 자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지역인재라고 이상직 전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,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지역인재냐,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추천한 사람이 과연 지역인재냐. 이스타항공은 전북에 있습니다. 그러면 최소한도 전북의 주소지와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어야 지역인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? 그래서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이고,
그 다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, 글쎄 뭐 이것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, 그런다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죠. 이 부분은 한번 진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. 그런데 제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, 자, 이상직 전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게 2016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6년에 민주당, 거긴 뭐 전북이니까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치인들의 민원,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사실상의 오너였으니까 결정적 민원을 들어준 것이고,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민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이스타항공의 인사기록 카드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.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. 그렇다면 자, 이거는 업무방, 이스타항공에 대한 업무방해, 이건 이제 법률적인 개념이고, 그냥 법조인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죠. 청탁금지법 이 위반일 뿐만 아니고, 결국은 이상직 전 의원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, 또는 뭔가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한테 선을 대해서 로비용으로 이 채용 비리를 일으킨 것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이권 카르텔. 그러니까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. 지금 여권 중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고, 2015년 16년이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당시 박근혜 정부 때니까 박근혜 정부 때 친박으로서 굉장한 실세였죠. 그러니까 거기다도 줄을 대고, 그 다음에 직접 정치권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민주당 사람들한테 대거 부탁을 받아주고 이랬던 것 아니냐.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권 카르텔.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꼭 뭐 돈이 오가야 이권 카르텔인 거는 아니죠. 이런 식으로 누구를 취직시켜주고, 성적도 안 되는 사람을 취직시켜주고,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는, 그래서 회사는 거의 망가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스타항공 이제 이상직 전 의원과 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 그 청구서를 보니까, 아, 이게 이스타항공의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이런 것일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을 중심으로 한 이권 카르텔일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스타항공 사태,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그 사람과의 관계,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, 뭐 여기서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.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상직 전 의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상 배임 횡령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징역을 살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뭐 징역형이 됐든 뭐가 됐든 단죄를 받아야 하는 일 나왔다. 근데 이 업무방해,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문제는 지금 야권 진영의 큰 이권 카르텔의 한 단면일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